안녕하세요. 박규 원장입니다. 또 2022년 시덱스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는 제가 맨날 제 앞에 제가 이제 연문섭 원장님 강의보다 항상 앞서서 하고, 제 강의 내용이 좀 보면 슬라이드도 좀 고리타분하고 내용도 좀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좀 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지루한 강의 끝에 이제 연문섭 원장님이 화려한 슬라이드와 또 재치 있는, 위트 있는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좀 재밌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부담스럽게도 재미있는 연문섭 원장님 강의 후에 고리타분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이제 딴 때와 달리 이제 강의 시간이 좀 3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서 예전에는 많이 보여드렸던 장기 예우 사진들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부스 화면에서 수시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예우 케이스들을 일단 제가 뺐고요. 혹시 이제 시간이 남아서 혹시 이제 여유가 있다면 4시 이전에 좀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장기 예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외선 임플란트가 이제 시장에 나온 지 2016년에 거의 한 6, 7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자외선과 임플란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를 면면이 뜯어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에이징이 되나? 임플란트 표면이 노화가 되네? 그런 이제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맨 처음에는 원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임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반신반의하셨던 상태였었죠. 하지만 이제 6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게 UV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해하고 계시고 써보시고 체험하고 매니아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저희 UV 임플란트의 컨셉을 따라서 이러한 그 컨셉을 따른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검증된 UV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빨라진 로딩, 그러니까 로딩이 빨라지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과연 이래 환자들한테 어필이 되는지, 당연히 어필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큰 사고 없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치과의사의 정신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예우는 왜 자외선 임플란트가 왜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염원장님처럼 저는 슬라이드가 막 동영상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지루할 수 있는데요. 73세 여성 환자분,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 여성 환자분은 제가 2008년부터 지금 야탑에서 지금 제가 개원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제 환자였던 분이세요. 이 여성 환자분이 2008년에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냐면은 이렇게 왼쪽 3번부터 오른쪽 6번까지 9유닛 PFG네요. PFM이라고 썼는데 PFG 브릿지를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여기 스팬이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넌리지드 커넥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를 했었던 환자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간 이제 잘 쓰시다가 딱 16번에 넌리지드 커넥션 뒤에 있던 판이 있고 뒤에 있던 지대치가 이렇게 부러져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치료해달라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이거 치아 쪽 살릴 수 없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 분 이쪽에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철로 안 되네요? 힘들죠. 이 상태에서 보철하려고 그러면 이거 전체 다 뜯어내야 되고 그 뒤에 또 스팬 길어지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딱 이 케이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이 연세 73세시고 이거 딱 2개 보험 임플란트 들어가면 딱 최고잖아요. 앞에 브릿지 건드릴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거 치아는 아시지만 살리지 못하고 브릿지로 하셨다가 이거 되게 좀 힘들고 예후도 안 좋아져요.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지만 이게 사용하다가 금방 부러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어머님이 임플란트는 싫대요. 근데 꼭 이러신 분들은 주변에 임플란트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술하면서 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시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서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뭐 고생하고 하고 났더니 염증 생기고 얼마 못 가서 빼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혀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 또 이거 건강보험 누구나 다 갖는 거, 어머님도 이거 그거 혜택 보셔야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임플란트로 하기로 하고 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이 잘 됐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2020년 6월 27일 날 15번, 16번 위치에 임플란트에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1일 날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하죠. 인상 체득을 이제 트랜스퍼 타입으로 체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스탁 어버트먼트와 템퍼러리 크라운을 가지고 로딩을 시작합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 레벨 임플란트인 경우 티슈 레벨은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는데요. 본 레벨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싱크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버트먼트를 넣고 템퍼러리 상태로 한 2주 이상은 항상 기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오시면 템퍼러리 벗겨내고 다시 한번 토크 렌치로 토크를 한번 더 줍니다. 어떤 경우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놓치고 갔다면은 얘만 나중에 이게 싱크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났는데 규합이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대합치가 자연치 같은 경우야 대합치가 어떻게 뭐 보상성으로 올라와서 맞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합치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는 그냥 떠버리잖아요. 이게 보상성 맹출이 돼가지고 맞춰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더더욱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 날 템퍼러를 넣어드리고 8월 22일 날 이제 약속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뜨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래도 임플란트 치료하고 싶어서. 자, 2달 전만 해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셨던 분이 생각이 바뀌셨어요. 딱 경험해 보시고 나서. 이게 바로 자외선 임플란트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2008년에 9유닛 브릿지 할 때요, 프랩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템포러리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인상 체득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레임work 나온 거도 또 맞춰봐야죠. 안 맞으면 싸다 해야죠. 그때 기억이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요번에 임플란트를 겁냈는데 막상 진행하니까 수술도 그렇게 뭐 많이 힘들지도 않았고 한 달 만에 치아 올라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제 바뀌신 거죠, 생각이.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래도 임플란트를 또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양측성 국소 위치를 쓰시고 있어 계셨는데 5번, 7번 위치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원래는 의도는 제가 양쪽에 이제 하악이니까 고정력 잘 얻어가지고 이미디어트 내지는 얼리 로딩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했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45번 같은 경우에는 서브머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제 제가 신고 나서 약간 좀 찜찜해서 CT를 찍어봤더니 45번 에이펙스가 좀 이공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한 단계 짧은 걸로 심었더니 또 고정력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돌려서 이제 위치시키고 썸머징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썸머징 된 것 됐기 때문에 뒤에 거는 토크가 충분히 나오죠. 이 정도면은 이미디어트 펑션을 시켜도 될 정도인데, 오른쪽은 이제 서브머징을 해서 45번에 이제 타임 테이블에 맞게 진행을 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립하고 초기 고정이 이 정도 나왔고요. 2주 후에 ISQ 측정을 하면서 이제 인상 체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죠. 앞에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서 다시 2주 후에 와서 뒤에 37번이 70으로 올라간 걸 보고 제가 템퍼러리 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57 브릿지로. 그러면 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또 2, 3주 후에 또 환자분 오시겠죠. 근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 이게 브릿지가 탈락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템퍼러리 해드린 게 탈락이 돼서 오셨는데,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아가 3개인데
임플란트 2개만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임플란트 손살에 치던 환자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환자분의 의식 변화와 이런 걸 일으킨 이유가 분명히 저는 저희의 자외선 임플란트가 갖는 장점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최근 사진이 이제 2021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내원하실 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분에서 끝났을까요? 이분의 가족도 계시고 주변 분도 계시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서 여러분들의 병원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도움을 받았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병원에 이렇게 임플란트 스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뭐 국산, 외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라인업을 두고 계실 거예요. 이 임플란트는 티타늄 그레이드 4로 만드는 건 다 동일하죠. 그리고 요새 표면 같은 경우는 SLA로 대표되는 머더레이틀리 러프 서피스를 갖고 있고요.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커넥션도 좀 다르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과의 반응성이 다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럼. 자, 다음 영상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느껴질 건데요. 자, 오른쪽, 왼쪽 임플란트 거의 비슷한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서피스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스폰지처럼 혈액을 빨아들이는 데 비해서 오른쪽 같은 무슨 뭐 아웃도어 웨어처럼 이게 방수처럼 돼 있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늙어가죠. 이걸 거스를 수 없죠. 자, 임플란트 역시 늙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각각 그 회사마다 이제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죠. 그러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제 유통기한이 오늘 받은 제품이 2028년 뭐 6월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은 2028년 6월까지 그 제품이 오늘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임플란트가 만들어져서 패키징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세포의 반응성은 결국 임플란트가 뼈를 붙여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티타늄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단국대학교 박정철 교수님과 조윤우 교수님이 이렇게 그 모 뼈 이식제 회사에서 만든 이런 그 교육용 그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꽤 재밌습니다.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 스탁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산화도가 좀 떨어지면서 박정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수분에 대한 젖음성이 떨어지는데 페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바로 이게 뭐냐면요. 박정석 교수님이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용 영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올로직 에이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으셨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그 바이올로직 에이징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한번 늙으면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자외선으로 그 노화된 거를 돌릴 수 있어요. 반쪽같이. 이분은 UCLA 치대의 이제 오가와 교수라는 분이고요. 일본계 미국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셨고요. 실제로 그 업적으로 IADR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논문 하나만 한번 제가 볼 건데요. 논문을 보시기 전에 그 본류착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블리딩이 일어나고 임플란트를 이제 드릴링하고 블리딩이 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죠. 심고 나서 이제 혈액이 임플란트 표면을 감싸게 되고 그 혈액에 굳어서 블러드 클럿을 형성하고 블러드 클럿의 그 쫀득쫀득한 그 혈병은 이런 피브린 네트워크가 그거를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메젠키말 스템셀이라고 하죠. 미분화 간역 그 세포들이 이렇게 피브린 네트워크를 타고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미분화 간엽 세포가 BMP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돼서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붙여 나와서 그 뼈들이 주변의 뼈와 유합되는 게 바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골유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논문으로 돌아가서 이 오가 교수님이 세포 실험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세 가지 표면에서 세포를 배양해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면은 프레시 서피스. 프레시 서피스는 만들자마자 바로 에이징이 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4주 에이징 된 거. 고기 드라이 에이징 된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표면이 그동안 4주 동안 노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주 노화시킨 거를 자외선으로 처리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표면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험의 항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혈장 단백질, 피브리노겐과 알부민과 같은 임플란트 골유착에 도움이 되는 혈장 단백질이 잘 붙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세포가 이동을 해서 잘 붙는지, 그 다음에 그 이동해서 붙은 세포가 잘 활동하는지, 뼈를 만드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이 잘 붙는지, 세포들이 잘 들러붙는지, 들러붙은 세포가 일을 잘하는지. 이게 과정이 뭐죠? 제가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골유착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골유착의 과정을 실험실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분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자, 첫 번째, 단백질의 흡착. 프레시 서피스에서는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프레시 서피스에서는 이 정도 수치를 보이는데 이게 4주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쭉쭉 떨어집니다. 에이징된 표면에는 안 붙는 거예요. 하지만 자외선 처리가 되면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프레시한 서피스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죠. 에이징이 해결되면 해결된 프레시 서피스와 비슷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외선 처리했더니 그 값이 높아지는,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세포의 이동과 부착 역시 동일한 양상이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지를 봤을 때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임플란트는요, 에이징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회사에서 받은 같은 노트 번호의 임플란트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직 에이징이 일어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뼈를 만드는 효과가 제각각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하게 되면 뼈를 만드는 효과가 에이징이 됐을 때보다 내지는 임플란트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좋아지고요.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이거는 프레시 서피스고 이거는 4주 된 서피스잖아요. 만약에 한 16주 정도 된 서피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아마 측정값이 더 낮아졌겠죠. 그죠? 하지만 이 16주 된 것도 자외선 처리를 했다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자외선 임플란트는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자외선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표면에 침착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드로카본을 날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플란트가 이제 에이징이 되면 표면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이제 임플란트 표면과 반응을 해야 하는 세포라든지 단백질 역시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려면 서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이가이온이 개재되지 않으면 이게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자외선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편에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표면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제는 세포와 단백질이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친수성.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친수성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하이드로카본 제거와 정전기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앞선 두 가지의 변화 없이 친수성만 좋아졌다고 해서 에이징이 해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친수성도 중요하지만 앞에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수술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훨씬 혈액이 임플란트 표면에 스펀지처럼 짝짝짝짝 달라붙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향후 이제 골유착도
다른 임플란트와는 달리 빠르게 일어나는 거를 임상적으로 아마 원장님들께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아까 본 사진인데요. 임플란트가 혈액에 젖어서 그 혈액에 젖은 다음에 블러드 클롯이 형성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임플란트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임플란트는 혈액에 젖지도 않고 젖어도 그 다음에 블러드 클롯이 잘 형성되지 않고, 하지만 이 빨간색으로 이게 테두리 한 거는 항상 언제든지 임플란트 표면이 혈액에 잘 젖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블러드 클롯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개에다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SLA 임플란트와 자외선 처리를 한 SLA 임플란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견 이쪽이 더 뼈가 잘 붙었나 하시겠죠. 하지만 이거는요, 저희가 이제 2주 됐을 때예요. 2주 됐을 때인데 여기는 골질이 좋은 거지 뼈가 잘 붙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광학 한미경상에서 본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특수 염색을 한 다음에 형광에서 봤습니다. 형광. 그러니까는 특수 염색, 칼세인과 알리자린 레드라고 하는 건 특수 염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개에다 임플란트를 심고 희생을 시키기 전에 주사를 주는 거예요. 칼세인이랑 알리자린 레드라는 거를 주사를 주게 되면 이 염료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우리 그 몸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을 합니다. 칼슘. 그러니까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가 뼈가 만들어지려면 칼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칼슘이 붙는 곳에 얘네들이 그 흔적처럼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광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발색이 되는 부분이 칼슘이 많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를 보입니다. 발색의 차이를 보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색조가 낮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되게 그 초록빛과 빨간빛이 많이 나타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플란트 표면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임플란트 표면에서 뭔가 칼슘이 침착됐다는 거고, 임플란트 표면에 칼슘이 침착됐다는 얘기는 표면에 칼슘이 붙어서 뼈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그런 경향이 적죠. 자, 임플란트 표면에서 뼈가 붙어 나오는 현상을 이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처리된 임플란트는 혈액 반응성이 좋아지고, 혈액 반응성이 좋아지면 그 이펙트로 인해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만들어 나오는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의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자, 임플란트가 뼈에서 뼈가 붙어서 자라나오는 거랑 단지 임플란트 표면 쪽으로 뼈가 근접하는 거랑 그 두 가지는 서로 정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뼈가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임상적으로 훨씬 유리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외선 처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친수성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단순히 친수성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에이징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바이올로직 에이징을 제거했더니 이렇게 혈액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고, 혈액 반응성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게 방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다시피 임플란트가 뼈가 단지 임플란트 주변으로 가깝게 가서 근접하는 게 아니라 뼈 세포가 임플란트로부터 뼈를 붙여서 뼈를 만든다. 그것은 이제 바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논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세포의 반응성 또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골유착의 형성 또한 빨라집니다. 그리고 뼈가 붙는 양 또한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임플란트에 뼈가 잘 붙고 빨리 붙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원장님들 보시면은 이 그림 잘 아시죠? 임플란트의 스테빌리티 딥.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한 3주에서 4주 때가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잖아요. 왜? 임플란트를 맨 처음에 고정을 할 때 잡고 있던 뼈는 녹아나가고 새로운 뼈가 붙어야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뼈는 늦게 형성되는 반면
원래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던 뼈는 급속하게 소실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가 오는 거죠. 하지만 새로 붙는 뼈를 빨리 만들게 되면 이러한 중간에 오는 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이미디어트 로딩이나 얼리 로딩 같은 경우는 유리한 이유가 세포의 반응성이 좋아져서 뼈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연문섭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디지털의 강점은 플래닝한 대로 심을 수 있고 바로바로 템포러리 또는 파이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외선 임플란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임플란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이나 얼리 로딩 같은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세포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일반 임플란트 표면보다는 자외선 임플란트를 써주면 표면의 반응성을 끌어올려서 세포들의 활성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상 일정한, 아까 제가 논문에서 보여드렸죠. 항상 실험값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임플란트는 항상 비슷한 상황에서 한 환자에서 오른쪽에는 이미 얼리 로딩 됐는데 왜 왼쪽에서는 얼리 로딩이 안 돼?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한 환자에서 이게 왼쪽에서 그게 가능했다면 오른쪽에서도 가능한 거죠.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출시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대병원 치질과와 고철과에서 그 실험으로 논문으로 이제 그 증명된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임상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임플란트를 쓰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입증된 임플란트다. 타 회사의 그런 솔루션과는 차원이 다른 검증된 임플란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일단은 마무리하는 게 있겠죠? 시간이? 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거는 이제 서울대 논문이고요. 서울대에서 이제 그 동물 실험한 논문인데 자외선이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들 원장님들 그 머신드 서피스는 요새 안 쓰죠. 다들 SLA로 이제 모든 게 다 넘어왔잖아요. 하지만 자외선에 머신드가 이제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 그 효과가 일반 SLA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진다. 그걸 이제 입증한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세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고요. 2021년 4월 26일 사진이네요. 왼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예전에 하셨어요. 이분이 2017년도에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 오른쪽 상하게 보시면 다 롱스텐 브릿지죠. 근데 왼쪽에 이제 불편해서 오셨는데요. 여기 있는 고립지대치가 다 상했어요. 여기도 이제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많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포스트를 하고 살려서 썼고요. 이건 다 발거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로 진행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해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뼈가 좋죠. 하지만 26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테랄로 제가 뼈 이식을 했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2017년 9월 6일날 이제 수술을 하고 앞에 3개는 고정력을 잘 얻어내서 2주 만에 이제 템포러리를 로딩을 하기 시작했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하고 했는데도 3개월 만에 로딩을 했던 케이스예요. 3개월 만에.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86세 여성 환자분.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는 이쪽에 또 문제가 생긴 거죠. 몇 년 지나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발판 삼아 오른쪽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졌대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수술을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맨 처음에는 마취과 할 때만 해도 좋아졌는데 이제 수술하면서 몸이 힘들어지니까 막 어머님이 왜 자기한테 설명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갑자기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여기 심고 여기 심다가 제가 멘탈이 흔들려서 수술을 그만뒀어요. 모자붙게 이제 다음에 하자고 하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심다가 이거는 어떻게 고정력 얻었는데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50인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려서 이쪽은 드릴링 하다가 완전히 이제 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수술하고 나서 이 두 개를 이제 따로 약속을 해서 이제 수술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라테랄 하면서 심었고요. 앞에 같은 경우는 고정력이 잘 나왔지만 뒤에 같은 경우는 고정력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얼리로딩, 이미디로딩은 좀 부담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기다렸습니다. 뭘 참조하죠? 이때 했던 치료를 참조하는 거죠. 이 어머님 86세지만 3개월 후에 로딩 가능했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외선 임플란트 항상 일정한 결과 나오잖아요. 주저할 거 없어요. 믿고 가는 겁니다. 3월 18일 날 폰 뜨고 3월 28일 날 12월 23일 날 승립을 하고 3월 28일 날 거의 3개월 비슷하죠. 플로우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신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외선 임플란트가 단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왼쪽에 모든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면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그 중장기적인 예후, 지금 저희 전시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 통해서 5년 이상 된 데이터들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시간이 오버돼서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